하쌤입니다. 21년도 7급 시험 자료해석 문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2번,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4개가 주어져 있죠. 어쨌든 제목 단위 확인하고 보기 진수를 보러 가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 리얼은 중학생 정도면 이해하고 진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리얼은 넘어가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1월 월평균 지표면 온도 그러면 표 2를 봐야 되죠. A 중 가장 낮은 도시 자 봅니다. 그러면 D죠. 설계, 적설 하중은 5개 도시 평균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 3에 이 데이터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평균 구할 때는 가평균을 활용하면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소수점이기 때문에 0이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을 가평균으로 두고 이제 편차를 보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제로, 12죠. 자, 편차의 합은 제로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7이고 여기 12, 그래서 플러스 5가 되죠. 결국은 평균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개니까 나누기 5 하면 1이죠. 그래서 평균은 9가 되는 거죠. 이 값은 전체 평균보다 작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이제 기억, 리얼 가운데 하나를 보면 쉽게 답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가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전과 폭이 두 번째 큰 도시, 가장 작은 도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계산할 것이냐, 비교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와 같은 갈림길에서 빨리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자, 앞에서 11번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 복잡한 문제 변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장 불리한 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횟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쉽게 답을 정할 수 있죠. 자, 통계표 작성에 목적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통계청이 밝히기를 관찰, 비교, 해석이라고 그랬죠. 비교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만 잘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1단계 도시 설계, 적설 하중 공이 50%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들 값을 1로 두는 거죠. 1로 두고서 여기에 1.5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세요. E가 가장 크죠. 그리고 D가 그 다음에 크죠. 자, C가 그 다음에 큽니다. A, B는 데이터 크게 같죠. 이렇게 표시해두고 이제 2단계를 보는 거죠. 월평균 지상 10m 기온 3개, 그래서 A, D입니다. 자, A, D, E에는 단계 1에서 산출된 값에 1.4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표시만 해도 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E의 데이터, D의 데이터 크기, C 데이터 크기, AB 데이터 크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B와 C는 적용되지 않죠. 자, 3단계 보세요. 설계 풍속 40 이상인 도시, 그래서 B와 E죠. 그러면 앞에서 산출된 값 이것을 1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로 두고 여기도 1로 두고 여기는 0.8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20% 감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에서 E가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어쨌든 E가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 동그라미 표시를 2개 받은 A와 D가 있는데 A, D 데이터 크기를 보세요. A는 0.5이고 D는 0.8입니다. 그래서 D가 A보다 더 앞서게 되죠. 크게 되죠. 그러고 나서 A가 되고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한 개밖에 받지 못한 B와 C를 비교하는데 자, 마지막 4단계 보세요. 1, 3단계를 거쳐서 산출된 값을 수정된 설계 적설 하중을 한다. 단 1.0 미만인 경우입니다.
자, B를 보세요. 여기에 0.8, 즉 20%를 감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B가 3단계에서 산출된 값은 1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C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C 0.7에 1.5를 곱해주면 1.05죠. 자, C는 1.05가 됩니다. 근데 B는 1이죠. 자, 0.5와 1의 차이값, 0.7과 1.05의 차이값, 그러면 C가 더 작죠. 그래서 A, B, C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두 번째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D와 C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계산하지 않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관찰, 비교, 해석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죠. 데이터 크기만 비교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산한다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15번, 20번, 그리고 24번 문제는 사실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이제 전체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자, NCS 자료해석 문제와 7급 자료해석 문제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을 잘 살피면 NCS 문제 유형도 잘 잡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확도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정권에 드는 점수 받으면서 면접 열차 타락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